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목표 엑시노스 폴더블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모바일용 아키텍처인 ARM을 위한 윈도우 10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칩셋인 퀄컴 프로세서가 인텔의 저전력 프로세서만큼 성능이 올라오자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에 삼성은 2018년 퀄컴 스냅드래곤 850 칩셋이 탑재된 갤럭시북 2를 출시하면서 ARM 노트북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2019년도에는 스냅드래곤 8CX를 탑재한 갤럭시북 S를 다시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ARM 노트북의 가능성을 어필했었죠. 모바일용 칩셋이 노트북으로 오면서 많은 장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적은 발열 덕분에 쿨링팬이 필요가 없게 됐는데요. 쿨링팬이 없으니 당연히 소음은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인 내부 공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더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더구나 모바일용 프로세서는 배터리를 적게 소비하기에 디자인됐기 때문에 사용시간에서도 기존 인텔 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갤럭시북 S는 동영상 플레이 시간만 25시간이 달했으니까 일반적인 작업으로는 수일 동안 충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배터리도 오래가지만 충전도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로 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시간에서는 기존 노트북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모바일 프로세서의 특성상 유심을 장착할 수 있었는데요. 유심만 끼우면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해지면서 노트북을 모바일화 시킬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ARM 아키텍처의 노트북은 크게 성공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호환성 문제. 그동안 윈도우 프로그램들은 인텔의 X86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RM 환경에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돌리기 힘들었습니다. ARM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고 X86 에뮬레이션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오류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제한적인 프로그램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노트북의 비싼 가격까지 한몫하면서 ARM 계열 노트북은 가볍고 작고 또 예쁘고 유용하긴 하지만 용도는 제한적인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모바일 칩셋의 성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절대적 성능의 부족으로 역시 다용도 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노트북의 가격은 높았지만 성능은 인텔의 i5U 정도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적으로 사랑받기에는 다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애플이 보여줬죠. 애플사가 만든 노트북용 ARM 칩셋인 M1을 탑재한 맥북은 인텔의 i7보다도 더 높은 벤치마크가 나오는 등 절대적인 성능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고사양 노트북에서만 돌릴 수 있는 프리미어 프로 4K 영상 편집까지 원활하게 소화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존 맥OS에서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도 M1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는 등의 아직 호환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이 문제도 비교적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자사의 칩셋과 맥OS를 이용해서 ARM 노트북의 가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윈도우 진영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ARM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이 새롭게 도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엑시노스 칩셋인데요. 이 소식은 작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었고 올해 들어서 구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월 해외 IT 매체 WCC F테크는 PC용 엑시노스가 곧 나올 것이라고 전하면서 삼성은 엑시노스를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다른 곳이 의미하는 것은 노트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습니다. 올해 2월에도 내외신들은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한 윈도우 노트북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AMD사와 협력하는 엑시노스 2200은 올해 6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그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삼성 ARM 노트북 프로젝트의 성공은 엑시노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MD사와 손잡은 엑시노스가 퀄컴사를 압도할 만큼의 성능이 나와줘야 노트북이든 모바일이든 엑시노스를 쓰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퀄컴사의 독주를 막으면서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 폰의 가격 하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기도 하겠죠. 새로운 엑시노스가 성공적으로 개발돼야 삼성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최종 목표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폴더블 엑시노스 노트북인데요. 현재 삼성만이 할 수 있고 또 삼성의 모든 기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폴더블 엑시노스 노트북입니다. 우리나라 IT 언론 매체 GDNet 코리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AMD GPU를 탑재한 엑시노스 2200을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200의 마케팅 포인트로 폴더블 노트북 출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엑시노스 폴더블 노트북이야말로 삼성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혁신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물었었다면 엑시노스 폴더블 노트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까지 경계를 허물 가능성이 있는 폼팩터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접을 수 있다면 엑시노스 폴더블 노트북 하나로 통신과 미디어 소비, 또 생산성 업무까지 모두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용으로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모니터 연결만으로 윈도우 업무 환경으로 변신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대신 접는 PC를 가지고 다니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한 가지, 삼성의 엑시노스 폴더블 노트북의 성공은 삼성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ARM용 윈도우를 더 제대로 만들어내야 하고 프로그램 제작사들은 ARM CPU에 맞게 대응해서 프로그램을 출시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이미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각 회사들은 도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2018년 시작된 ARM 노트북 시장에 2020년 애플이 막강한 성능의 M1 맥북을 출시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삼성은 이 시장에서 엑시노스와 폴더블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끝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산 비노트였습니다.